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양평촌에 사는 72세 김옥순이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할머니, 아파트 단지 놀이터 옆을 지나는 손주들과 함께 웃는 사람처럼 보이죠. 하지만 제 삶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황혼 이혼녀입니다. 네, 맞습니다. 70이 넘어서 저는 남편과 갈라섰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아니, 그 나이에 이혼을 해서 뭐가 달라지냐고?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살기 위해서, 인간답게 숨쉬기 위해서 저는 도망쳤습니다. 저는 20살 때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키도 크고 눈웃음이 따뜻한 남자였습니다. 가난했지만 제 눈에는 왕자 같았어요. 그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옥순아, 내가 널 평생 지켜줄게. 돈은 넉넉진 않지만 행복하게 살아보자. 저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약속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결혼 첫날 밤 그는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오늘은 긴장해서 그런 거야. 내일부터는 달라질 거야. 하지만 그것은 시작이었습니다. 공장에서 퇴근한 그는 술부터 찾았습니다. 처음엔 소리만 질렀습니다. 밥이 왜 이 모양이야? 애 울음소리가 귀에 거슬려. 저는 그때도 참았습니다. 사랑은 가정은 참고 버티는 거라 믿었으니까요. 아이 셋을 낳았습니다. 저는 하루에 4시간밖에 못 자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점점 변했습니다. 아니요, 그는 원래 그랬는데 제가 그걸 이제 알게 된 거겠죠. 저는 뺨을 맞았습니다. 왜 늦게 들어왔냐는 말에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제가 울면 그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다 내 탓이야. 너 같은 여자를 만나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야. 밤마다 저는 아이들 이불 속에서 울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애들이 크면 나아질 거야. 그것이 매일 밤 하는 저의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크자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면 늘 말했습니다. 김 여사, 남편 참 든든하겠어요. 애들도 잘 크고 보기 좋아요.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입술만 올라갔을 뿐 제 가슴은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밖에서는 천사 아버지였습니다. 직장에서는 성실하다는 평가, 이웃들에게는 인사 잘하는 사람, 아이들 앞에서는 웃으며 용돈을 쥐어주는 아버지. 하지만 문이 닫히는 순간 그는 괴물이었습니다. 너 오늘 도시락 반찬이 왜 이 모양이야? 내 체면이 뭐가 돼? 네가 감히 나를 망신을 줘? 저는 늘 죄인 같았습니다. 밥상 앞에서 젓가락을 드는 순간조차 폭탄을 만지는 기분이었죠. 오늘은 제발 폭발하지 않기를 매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도 그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왜 얼굴이 늘 부었어? 막내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왜 밤마다 울어?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잠이 부족해서 그래. 하지만 사실은 술에 취한 그의 손길과 욕설이 제 몸을 핥히고 지나갔던 겁니다. 그는 제 청춘을 갉아먹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일이나 똑바로 해. 남의 집 여자처럼 쏘다니지 마. 저는 새장에 갇힌 새였습니다. 날개는 있었지만 이미 꺾여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은 모두 결혼을 하고 떠났습니다. 집에는 이제 저와 그 둘뿐이었습니다. 저는 희망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다시 부부로 살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오히려 더 지옥 같았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는 순간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당신, 이제 술 좀 줄여요. 몸도 안 좋은데. 내 몸은 내가 알아. 내가 뭘 안다고 간섭이야. 그리고 제 70번째 생일날. 아이들은 멀리서 오지 못했지만 저는 속으로 작은 기대를 품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케이크 하나쯤은 사오지 않을까. 그날 저녁 그는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생일상에 차려진 식탁을 엎어버렸습니다. 국물이 바닥에 쏟아지고 밥그릇이 산산이 깨졌습니다. 그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늙은 년이 생일은 무슨 생일이야. 죽을 날이나 기다려라.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꽝 하고 부러졌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됐어. 이제 끝이야. 나 더는 당신 옆에서 못 살아. 우리 이제 그만합시다. 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네가 감히 내 나이에 이혼? 웃기지 마. 네가 어디 가서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이 오히려 제 결심을 굳혔습니다. 법원 앞에 서 있던 날, 제 두 다리는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늘 속에 갇혀 살던 여자가 마침내 빛을 향해 한 발 내디디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아이고, 체면도 있는데 저 나이에 무슨 이혼이람. 참고 살지. 별짓을 다 하네. 하지만 저는 제 안에서 들끓는 목소리를 눌러 담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망신이 아니에요. 이건 제 인생을 찾는 겁니다. 법정안, 남편은 뻔뻔한 얼굴로 거짓말을 늘어놨습니다. 제가 얼마나 아내를 사랑했는데요. 매일 장도 보고 돈도 다 벌어다 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방청석에서는 고개를 끄덕이는 이도 있었습니다. 판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제게 물었습니다. 김순자 씨, 정말 이혼을 원하십니까? 제 입술은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부짖듯 외쳤습니다. 네, 저는 더는 사람 취급도 못 받으면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자식들의 반응은 찢어지는 듯 갈렸습니다. 막내딸은 제 손을 꽉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잘하셨어요. 이제라도 엄마 인생 사세요. 하지만 큰아들은 답답하다는 듯이 나에게 얘기하더군요. 엄마, 제발 생각 좀 다시 해요. 이제 와서 이혼한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저는 큰아들의 매몰차고 냉정한 얘기에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안에서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 아니면 영영 못 벗어난다. 재판은 길었습니다. 남편은 재산을 두고 끝까지 물고 늘어졌습니다. 집은 내 거야. 네가 뭘 했다고 절반을 가져가려고 해?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맞받아쳤습니다. 내 청춘이 들어간 집이야. 내 눈물로 세운 집이야.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떨면서도 처음으로 그에게 맞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국 판결은 내려졌습니다. 저는 자유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자유는 동시에 두려움이기도 했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해방의 기쁨과 앞으로의 공허함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달리 보았습니다. 아이고, 저 나이에 이혼했대. 참았으면 될걸. 별짓 다 하네. 수군거림은 제 귀를 찔렀습니다. 밤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텅 빈 집, 아무도 앉아있지 않은 의자, 거기에 남아있는 건 오랜 상처의 그림자뿐이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도 저를 괴롭혔습니다. 위자료와 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월세방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운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절망의 한가운데서 저는 새로운 공기를 마셨습니다. 아무도 저를 욕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술병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죄인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올 때 저는 처음으로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숨이 트인다. 저는 조금씩 저 자신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고 공원 벤치에 앉아 햇살을 즐기고 작은 텃밭을 가꾸어 왔습니다. 처음으로 남의 눈이 아닌 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묻습니다. 김 여사, 외롭지 않아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외롭긴 하죠. 하지만 누군가 옆에 있으면서도 지옥 같았던 그때보단 훨씬 덜 외롭습니다. 저는 새로운 사랑을 찾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자유는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데서 오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늦었지만 비로소 제 인생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책 속에서, 자연 속에서, 작은 대화 속에서 저는 의미를 찾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후회하지 않느냐고. 저는 단호히 말합니다. 아니요,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늦었지만 이제야 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황혼 이혼은 끝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겐 지옥에서 빠져나온 해방이고 누군가에겐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마주하는 시작입니다. 늦었다고요?
아니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여러분이라면 70대의 이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평생 갇혀 살겠습니까? 저는 경기도 안양 평촌에 사는 72세 김옥순입니다. 그리고 저는 황혼 이혼녀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야 비로소 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